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자유우파 진영에서 종종 여자 한동훈으로 불리기도 하는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행보가 갈수록 가관입니다. 그동안 숱한 문제점을 드러냈던 윤희숙이 당 혁신위원장이라는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완장을 차고 눈에 보이는 게 없는지 폭주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격도 없는 자가 머리에 맞지 않는 모자를 쓴 후유증이 생각보다도 너무 크다는 질타도 나옵니다. 윤희숙은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힘 중진 의원들 가운데 그나마 자유우파 또는 보수우파 성향 전통적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과 윤희숙 본인을 혁신위원장에 임명한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국힘 중진의원 4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스스로 거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희숙은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뒤 일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당헌 당규에 넣고 탄핵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사죄한다고 밝혀 당 안팎의 전통적 지지층 사이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더 나간 오바 행보를 한 것입니다. 윤희숙의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나경원 의원과 장동혁 의원은 즉각 강도 높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역사상 최대 배신자라고 불리기도 하는 한동훈은 뜬금없이 국민의힘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끊어내자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윤희숙은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의원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면서 이들은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희숙은 인적 쇄신 1차분이라면서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의원에게 스스로 거취를 밝혀라고 요구하는 한편 당 국회의원 전원에게 개파활동 금지 원칙에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또 광화문에 갔던 의원님들에게 질문하고 싶다. 아직도 계엄은 계몽인가 아니면 추억인가? 국민과 당원에게 계엄은 악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단절을 요구하는 당원들의 여망을 배신하고 오히려 더 가까이 붙는 모습까지 나타났다며 이는 광화문 광장 세력을 당의 안방까지 끌어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아온 중진 의원들이 혁신을 면피수단으로 삼아 과거로 회귀를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희숙의 이 같은 황당한 주장에 대해 실명이 거론된 나경원 의원은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 아니라는 민주당 장관 후보자들처럼 우리 당의 주적은 민주당이 아닌 동료 의원과 자당 지지층인가라는 제목의 상당한 장문의 반박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윤희숙의 주장을 정면으로 맞받아쳤습니다. 벼락 같았던 비상계엄 이후 당이 갈팡질팡하고 속수무책일 때 중심을 먼저 잡은 건 국민들이었다. 우리 당 지지층의 약 80% 그리고 40%에 가까운 국민들이 탄핵은 답이 아니라고 했다. 나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을 지키기 위해 의사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탄핵에 동의할 수 없었기에 그들과 함께 민주당에 맞서 싸웠다. 그 힘이 바탕이 되어 40% 넘는 대선 득표를 얻을 수 있었고 보수 괴멸의 최악의 상황은 막아냈다. 그런데 정작 최악의 상황은 대선이 끝나고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프레임처럼 탄핵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계엄을 옹호한 것으로 몰아 법적 책임을 이야기하고 사과를 종용하고 거취를 결단하라고 한다. 탄핵을 반대한 국민들 모두가 계엄을 옹호한 것이 아니다. 폭주기관차같이 내달렸던 민주당의 줄탄핵, 카톡 검열과 민주파출소 같은 반헌법적 발상을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다수결의 폭정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행위에도 제동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비상계엄이라는 파국적 결말이 어느 일방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탄핵이 되고 대선을 졌다고 해서 그러한 국민의 떡까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어서 윤희숙이나 한동훈 같은 자들의
보여주고 있는 행태를 강도 높게 질타합니다. 대선 이후 당 내부를 향한 무차별 내부 총질이 하루도 끊이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 아니라는 민주당 장관 후보자들처럼 어떤 분들에게 주적은 민주당이 아닌 동료 의원과 자당 지지층인 것 같다. 그 결과 침묵하고 주저하고 방관하는 정치인들 대신 기꺼이 나서 힘을 모아주었던 지지층과 당원들이 상처받고 있다. 당 지지율은 17.5%까지 추락했다. 극우라는 멸칭까지 들어가며 굳이 지지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로 똘똘 뭉쳐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맞서 싸우라고 지지해줬더니 우리끼리 니 탓 내 탓하며 싸우는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입맛에 맞는 지지층이 아니라고 부끄럽다며 무시하고 민주당이 정한 길대로 순응하고 반성문만 쓸 거라면 우리 당은 왜 존재하나? 당의 존재 이유와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 혁신인가? 민주당이 정당 해산을 하기 전 스스로 해체하겠다는 것인가? 이제는 혁신위까지 나서 반혁신 딱지를 붙이고 공개적인 자아 비판과 거치 표명을 요구한다. 민주당이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사람들 몇몇을 제물삼아 불출마 선언으로 쳐낸다고 내란당 프레임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방식을 거듭할 때마다 우리 당은 계속 쪼그라들기만 했다. 그리고 혁신위가 요구하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탄핵에 반대했고 우리 당을 대선에서 지지해줬던 40%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소신 없는 정치인의 자기 부정일 뿐이다. 혁신의 본질과 방향부터 혁신이 필요하다. 확고한 보수 가치와 폭넓게 공감받는 아젠다 없이 반민주 플랫폼으로 전락해 구심력 없이 분열하는 것, 그것이 우리 당 문제의 본질이다. 압도적 힘을 가진 여당에 맞서기 위해 모래알 같은 107명을 어떤 가치로 묶어낼 것인지, 더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아젠다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그 방안을 마련한 것이 혁신의 요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존재 이유와 존립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행위는 제발 그만 멈추자. 이렇게 나경원 의원이 반박했습니다. 여러분, 윤희숙의 주장과 나경원의 주장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당연히 나경원 의원의 지금 반박문이 대부분의 자유우파, 보수우파 그리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반좌파 정당의 지지자들에게 훨씬 더 소구력이 있는 그런 반박일 것입니다. 또 최근 정통우파 성향 국민사회에서 주목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장동혁 의원도 윤희숙의 기자회견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서 선거 때는 도와달라 사정하고 선거 끝나면 내쫓고 소금 뿌리고 문걸어 잠그고 얼씬도 못하게 한다. 그리고 그것을 혁신으로 포장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장 의원은 또 당이 이재명 정권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윤희숙 위원장의 오발탄으로 모든 것이 묻혀버렸다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 선거 때만 쓰고 버리는 것이 국민의힘의 혁신이라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앞서 다른 글을 통해서는 특검이 무리하게 전직 대통령을 재구속해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면서 더 이상 절연할 것이 남아있기라도 한 것인가? 다른 당은 똘똘 뭉쳐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자당의 범죄자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다면서 대선에서 41%를 얻었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19%로 떨어진 이유를 제대로 찾아야 제대로 혁신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19%까지 떨어졌는데 오늘 나경원 의원 반박문을 보니까 아마 최근에는 또 17.5%까지 더 떨어진 모양입니다. 또 육선 국회의원과 노동부 장관, 경기도지사 등을 지낸 야권 원로 정치인인 이인재 한반도 통일연구원 이사장은 최근 윤희숙의 말처럼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사과하고 민주당에 굴복하면 그로써 국힘은 소멸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하면서 윤희숙은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기자 출신의 여성학자인 심규진 스페인 아이대학교 조교수도 윤희숙이 이번 대선 경선 때 최종 후보로 결정된 후보를 여론조사를 돌려 교체하면 된다고 했던 위험천만한 막말을 상기시키면서 동네 구청장도 아니고 무려 대선 말아먹고
그것도 후보 대놓고 능욕해놓고선 뻔뻔하게 자기 반성도 없이 혁신일을 한다고 큰소리인가라면서 본인이 이 당의 고질적 적폐인 엘리트주의와 세미좌파주의의 결정체인 걸 모르나라고 질타했습니다. 한편 김성애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대선 이후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당원이 10만에 육박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국민의힘 혁신의 1조 1항은 배신자 처단이다. 한동훈, 윤희숙과 같은 배신자들을 단호하게 처단하고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진영을 갖춰야 지지층이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지난 겨울 탄핵 반대 투쟁을 할 때도 당 지지율이 40% 내외를 기록했는데 그 잘났다는 중도 확장, 윤 대통령과의 단절을 떠드니까 지지율이 20%에도 못 미친다라면서 국민의힘이 윤통과 단절하고 탄핵 반대 지지층과 단절하는 순간 한동훈에 의한 배신의 힘으로 전락할 것이며 결국 유승민의 바른미래당 신세가 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들처럼 지금 국민의힘 특히 소위 혁신위원장이라는 윤희숙은 번지수를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고 있습니다. 대선에서의 지지율 41%가 불과 한 달여 만에 반토막도 안 되는 19%에 이어 17.5%로까지 추락한 결정적인 원인은 윤희숙이 주장하는 식의 그런 단절과 반성과 사과가 불충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윤희숙이 단절하겠다고 내세운 윤석열 탄핵 반대 국민이라든지 혹은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 촉구 시민들 등 전통적인 지지층의 국힘에 대한 강한 배신과 실망감, 그에 따른 대거 이탈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핵심적 실체를 모르고 계속 좌익 세력이나 소위 조중동 같은 중간파 기회주의 세력의 심층 민심과 괴리된 왜곡된 프레임에 휘둘려서 핵심 지지층의 정서와 동떨어진 방향으로 질주하면 국민의힘이 제2의 바미당으로 전락하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하기야 친대한민국 자유우파적 가치에 대한 뚜렷한 신념도 없고 저질 좌익 세력에 대한 결기와 강단도 없이 눈치만 보는 비겁한 웰빙 기회주의 세력이 오랫동안 득세해온 현재 국민의힘 같은 정당이 폭삭 망하겠다고 작정하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윤희숙의 주장이 일파만파의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는 와중에 한동훈도 슬그머니 끼어들었습니다. 한동훈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국민의힘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끊어냅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16일 국민의힘 당대표에서 축출당하면서 마지막 메시지로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한동훈 자신이 했던 다음과 같은 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12월 3일 밤 당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 계엄을 막아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겁니다. 운운하는 그 당시 자신의 말을 다시 한번 열간 뒤에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국민의힘 내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저런 말을 하기 참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한줌 부정선거 음모론 극우 세력을 끌어들여 판 깔아줘서 개인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당의 수뇌부가 부정선거 음모론 행사에 대거 참석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늦으면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단호히 끊어냅시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거나 옹호하는 우리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있다면 극우 세력 뒤에 숨지 말고 자기 이름 걸고 나와서 저와 토론합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명색이 한국의 제1야당, 한국의 정통 우파 정당이라고 자임해온 국민의힘 당대표까지 지냈다는 자가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극우 세력이라고
거의 극좌 세력들이 쓰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낙인을 찍어가면서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당대표를 맡고 이런 자가 비대위원장을 맡았으니 국민의힘이 이 꼴이 안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어쩌면 한동훈은 다시 이런 황당하게 짝이 없는 헛소리들을 하는 이유가 아마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처럼 이렇게 말하면 열받는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당에서 더 많이 떠나가서 전당대회 할 때 투표권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한동훈을 비토하는, 한동훈을 경멸하는, 한동훈을 혐오하는 당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줄어서 한동훈 자신이 당대표가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쩌면 그런 책략을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동훈이 지금 먼저 해야 할 거는 이런 황당한 헛소리가 아니고 한동훈 및 그 일가가 개입된 의혹이 농후한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그대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받아서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겁니다. 한동훈 니 따위가 감히 어디서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소리를 하고 네가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건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저런 자를 법무장관 시키고 당 비대위원장으로 만든 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대 실수, 최대 실책을 바로 이 한동훈 중용을 했다는 그 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